부산 서면의 밤거리. 춥고 어두운 밤길은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으로 가득했어요. 여긴 말이죠. 낮과 밤의 모습이 하늘과 땅 차이였답니다. 낮에는 그저 그런 상가거리였지만 해만 떨어지면 온갖 술집 간판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면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었죠. 술에 취한 사람들이 휘청휘청 거리를 누비고 나이트클럽이랑 단란주점 호객꾼들이 끊이지 않는 곳. 아, 정말이지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둠의 질서가 꿈틀대는 거리였어요. 그런 유흥가 한복판. 그것도 사람들 발길이 제일 잦은 사거리 모퉁이에 어머나 웬 낯선 간판 하나가 떡하니 들어선 거예요. 빨간 글씨로 진운의 순대국밥이라고 쓰인 간판이 밤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주변에 번쩍번쩍한 간판들 사이에서 소박해 보였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눈길이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김진호 씨는 80에서 20살을 뺀 나이. 딱 환갑에 부산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찾아왔답니다. 키가 180cm는 좋게 되는 다부진 체격에 역시 군인 출신답게 꼿꼿한 자세로 국밥을 끓이는 모습이 아이고 꼭 평생이 일만 해온 사람처럼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 누가 이 양반이 해병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걸 알았겠어요? 김진우 씨 본인도 그런 지난 얘기는 입 밖에도 안 꺼냈거든요. 그냥 조용히 국밥이나 끓이면서 살아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니, 여기 이런 데가 생겼네. 국밥집이라니. 해장하기 딱 좋겠는데 술에 취한 손님 하나가 문을 덜컥 열고 들어왔어요. 김진우 씨는 말없이 고개만 까딱하며 맞이했죠. 어서 오십시오. 자리에 앉으시면 곧 국밥 나옵니다. 김진우 씨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어요. 수십 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 특유의 그런 목소리였죠. 손님은 흐리멍덩한 눈으로 김진우 씨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구석자리에 털썩 앉더라고요. 순대국밥 하나요. 근데 사장님, 여기 언제 문 열었어요? 처음 보는 집인데. 일주일 전에 열었습니다. 아직 손님이 많지는 않네요. 김진우 씨는 원래 말수가 적었어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국밥으로 대화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는 뚝배기에 뜨끈한 국물을 담아 손님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순대국밥 나왔습니다. 천천히 드시고 양념은 입맛에 맞게 넣어 드세요. 손님은 국밥 한 숟가락을 뜨더니 어머나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사장님, 예전에 어디서 장사하셨어요? 국물이, 이야, 엄청 진하고 깊은 맛이 나는데요. 김진우 씨는 그저 빙긋 웃기만 했어요. 사실 그는 군 생활 30년 동안 부대원들을 위해서 종종 해장국을 끓여주곤 했거든요. 특수부대원들의 살인적인 훈련이 끝나고 나서 그가 끓여주는 국밥 한 그릇은 아이고, 천국이 따로 없었죠. 그때 그 비법을 그대로 가져온 거였어요. 그냥 오랫동안 끓여봤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시니 고맙습니다. 김진우 씨의 목표는 단순했어요. 유흥가에서 술 마시고 나온 사람들이 시원하게 해장할 수 있는 곳, 따뜻한 밥 한 끼를 주는 것, 그 이상의 욕심은 눈꽃만큼도 없었죠. 군 생활 마치고 받은 퇴직금으로 조용히 장사하면서 남은 인생 보내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이곳 부산 서면 유흥가는 그저 평범한 상권이 아니었거든요. 이 거리는 흑곰파라는 지역 조폭들이 꽉 잡고 있는 곳이었어요. 모든 가게는 그들의 보이지 않는 규칙을 따라야만 했죠. 그리고 김진우 씨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사장님, 첫 손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게를 나섰어요. 김진우 씨는 조용히 그릇을 치우면서 생각했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자.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산 유흥가의 아침은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김진우 씨는 새벽 6시에 일어나 가게를 정리하고 장을 보러 나섰죠. 시장에서 싱싱한 순대와 고기, 이런저런 채소를 사면서 오늘의 국밥을 준비했어요. 그의 하루는 단출했지만 참 알찼답니다. 오전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술에 취한 손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내놓는 일이었으니까요. 사장님, 이 동네 처음이시죠?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김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한 달 전에 이사 왔습니다. 순대국밥집을 열었어요. 어머, 어디다 여셨는데요? 서면역 사거리 모퉁이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하더라고요.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이고, 거기는 조심하셔야 할 텐데, 다른 말은 못하겠지만, 김진우 씨는 좀 의아했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어요. 그는 묵묵히 장을 본 뒤 가게로 돌아왔죠. 국밥집 문을 열고 뚝배기에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구수한 고기 냄새와 깊은 육수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 주는 조용했어요. 하루에 손님이 한 10명 남짓 뭐. 장사 시작하는 것 치고는 나쁘지 않은 숫자였죠. 하지만 둘째 주부터 상황이 확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솔솔 나면서 김진우 씨의 국밥 맛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거기 순대국밥집 대박이라며 국물 맛이 진짜 끝내준다더라. 나도 들었어. 해장으로 완전 최고라던데. 사장님, 국밥 한 그릇 더 주실 수 있나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특히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술집에서 나온 취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죠. 김진우 씨의 국밥은 해장 음식으로는 정말이지 최고였으니까요. 특제 양념과 깊은 맛의 육수. 그리고 야들야들한 순대의 조화는 술 취한 사람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늘어나면서 문제도 슬슬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옆 건물 술집 주인이 찾아왔더라고요. 사장님, 장사 잘 되시는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만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김진우 씨는 국밥을 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시다시피 이 동네는 좀 특별한 규칙이 있거든요. 새로 들어오는 가게는 일종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술집 주인은 주변을 슬쩍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모든 가게가 보호비를 내고 있어요. 그게 이 동네의 암묵적인 룰이죠. 김진우 씨는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죠. 보호비요. 누구에게 내는 겁니까? 흑곰파라고. 이 동네를 관리하는 분들이에요. 매달 한 50만 원 정도 내면 가게를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 술집 주인은 불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곧 그분들이 찾아오실 거예요. 너무 대들지 마시고. 다들 그렇게 살아요. 경찰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김진우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특히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조용히 살아가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술집 주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가게를 나갔어요. 김진우 씨는 다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영 불편했어요. 그는 이런 불합리한 세상을 보면서 군인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은퇴했지만 그의 정의감은 여전히 가슴속에서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었죠. 다음 날, 가게는 어제보다 더 붐볐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손님은 계속 늘어났고 자정을 넘기자 가게는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죠. 취객들은 김진우 씨의 국밥을 먹으며 하나같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이 국밥 진짜 대박이에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런 맛은 정말 처음이에요. 김진우 씨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황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사내대 6명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가게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죠. 손님들은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숙이거나 슬금슬금 시선을 피했어요. 사내들 중 가장 앞에 선 사람이 가게를 휙 둘러보더니 김진우 씨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50살쯤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과 얼굴에 길게 난 칼자국이 꽤나 험악해 보였죠. 새로 문 연 국밥집이라. 장사 잘 되는 것 같아서 축하하러 왔수다.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협은 누가 봐도 명백했어요. 손님들은 하나둘 슬금슬금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흑곰파 행동대장 최민수라고 합니다. 사장님과 잠시 이야기 좀 나눌까 하는데요. 김진우 씨는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최민수는 그런 김진우 씨의 반응을 오히려 즐기는 듯했죠. 우리 두목님께서 인사 한번 나누고 싶다고 하시네요. 새로운 가게가 이렇게 잘 된다니. 우리도 기쁩니다. 최민수의 말에는 뼈가 있었어요. 너의 성공이 우리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였죠. 김진우 씨는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시장의 아주머니와 옆집 술집 주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요. 국밥이나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 김진우 씨의 단순한 대답에 최민수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거든요. 대부분의 가게 주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거나 애걸복걸하는 게 보통이었으니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다음에 오죠?
오늘은 그냥 인사만 드리러 왔습니다. 최민수는 부하들에게 눈짓했고 그들은 가게를 나갔어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분명한 경고였. 곧 다시 뵙겠습니다. 사장님. 문이 닫히고 가게는 다시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남아있던 손님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김진우 씨를 바라봤죠. 김진우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센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그는 알았죠. 이제 조용한 은퇴 생활은 물 건너갔다는 것을요. 부산 유흥가의 뒷골목. 화려한 네온사인 너머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어요. 흑곰파의 아지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호화로운 가구와 값비싼 미술품들이 즐비했고 마동철이라는 남자가 그곳의 중심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어요. 마동철은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처럼 다부진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죠. 부산 유흥가를 휘어잡은 폭력 조직 흑곰파의 보스로 이 지역에서는 그의 허락 없이는 바늘 하나 꽂을 수 없었어요. 그는 창가에 서서 유흥가의 반짝이는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새로 생긴 가게가 너무 잘 된다고 마동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무게감은 실로 대단했어요. 그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던 최민수가 대답했죠. 네. 두목님, 진운의 순대국밥이라는 곳입니다. 한 달 전에 문을 열었는데 요즘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인사도 안 하고 보호비는 마동철이 고개를 돌려 최민수를 쏘아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불쾌함이 가득했죠.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 찾아갔는데 사장이 조금 특이한 사람 같습니다. 특이하다고 어떻게? 보통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듯한. 마동철은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천천히 불을 붙이며 깊게 한 모금 빨아들였. 최민수, 너 해병대 나왔지? 그 사장도 혹시 군인 출신인가?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세나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동철은 창가로 다시 돌아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어요. 내일 다시 가서 확실히 해. 이 동네는 우리 구역이다. 누구든 우리 룰을 따라야 해. 최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국밥집 사장의 눈빛에서 본 무언가가 그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강한 의지와 깊은 경험이 묻어나는 그런 눈빛이었죠. 다음 날 밤, 최민수는 부하 10명을 이끌고 진운의 순대국밥을 다시 찾았어요. 자정이 가까워 오는 시간.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죠. 그들은 가게 앞을 떡하니 막아서며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돌려보냈어요. 오늘은 영업 안 합니다. 돌아가세요. 에이, 왜 이래요? 사람들은 그들의 검은 가죽 재킷과 험상궂은 얼굴을 보고는 깨갱하며 재빨리 발길을 돌렸어요. 최민수와 그의 부하들은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손님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계산하고 다들 나가주세요. 오늘 가게 문 닫습니다. 최민수의 말에 손님들은 허둥지둥 돈을 내고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금세 가게 안에는 김진우 씨와 흑곰파 조직원들만 덩그러니 남았죠. 자,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네. 최민수는 가운데 테이블에 털썩 앉았어요. 그의 부하들은 가게 곳곳에 험악한 표정으로 자리 잡았죠. 최민수는 소주 한 병을 꺼내 잔을 채웠어요. 사장님, 이 동네 룰을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김진우 씨는 조용히 주방에서 나와 최민수 앞에 섰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죠. 무슨 룰 말입니까? 이 동네는 우리 흑곰파가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모든 가게는 보호비를 내야 해요. 한 달에 50만 원.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 텐데요. 김진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자신이 단순히 국밥집을 열고 조용히 살려고 했을 뿐인데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건지. 하지만 그는 30년간 해병대 특수부대에서 불의에 맞서 싸워온 사람이었어요. 국밥 드시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나가주시겠습니까? 김진우 씨의 차분한 목소리에 가게 안의 공기가 바짝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최민수는 소주잔을 탁 내려놓았죠. 사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보호하러 온 겁니다. 이 동네 생각보다 위험해요. 술 취한 사람들, 양아치들, 누가 가게를 때려 부스러울지 모르죠? 우린 그런 일이 없도록 지켜드리는 겁니다. 제 가게는 제가 지킬 수 있습니다. 김진우 씨의 단호한 대답에 최민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이 사장은 자신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강한 자신감마저 서려 있었죠. 이 남자, 당황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도 않아. 최민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김진우 씨는 묵묵히 서 있었어요. 그의 자세는 평범해 보였지만 최민수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된 군인의 자세처럼 보였죠. 이상하게도 강한 기운이 느껴진다. 최민수는 부하들에게 눈짓했어요. 그들은 자리에서 스르륵 일어났죠. 최민수도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사장님, 생각 좀 해보십시오. 우리 두목님은 인내심이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게를 나서려는 순간 부하 하나가 실수인 척 테이블을 툭 건드렸어요. 소주병이 넘어져 바닥에 쨍그랑하고 떨어졌죠. 깨진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부하는 겉으로는 사과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러 그런 듯한 뉘앙스였죠. 김진우 씨는 말없이 빗자루를 들고 유리 조각을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최민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김진우 씨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최민수는 부하들에게 일단 물러나자고 지시했어요. 가자. 가게 문이 닫히고 김진우 씨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원래는 정말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불의를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었죠. 그의 삶의 신조는 항상 정의로웠으니까요. 약자를 지키고 불의에 맞서는 것. 부산 유흥가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김진우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주방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그는 알았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흑곰파는 다시 올 것이고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 분명했어요. 한편 최민수는 흑곰파 아지트로 돌아와 마동철에게 보고했어요. 두목님, 그 사장이 조금 특이합니다. 특이하다고 뭐가? 보통 사람들처럼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동철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해결하고 와. 이 동네는 우리가 지배하는 곳이다. 누구든 우리 룰을 따라야 해. 최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죠. 이 국밥집 사장은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흑곰파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최민수는 두목 마동철의 명령을 받아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움직였. 아침 일찍부터 조직원 둘을 국밥집 앞에 딱 배치했어요. 그들은 가게 앞 도로를 점령하다시피 하며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섰죠. 여기 오늘 문 닫았어요. 다른 데 가세요. 사장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영업 안 한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조직원들의 험상궂은 얼굴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슬금슬금 발길을 돌렸어요. 김진우 씨는 가게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국밥 준비를 다 마쳤지만 손님이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김진우 씨는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조직원들이 그를 매섭게 노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 앞에 뚜벅뚜벅 다가섰죠. 제 가게 앞에서 비켜주십시오. 김진우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바위처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조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사장님, 우리가 여기 왜 있는지 아시죠? 보호비만 내시면 이런 일 없을 텐데요. 불법적인 돈은 내지 않겠습니다. 정당한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김진우 씨의 단호한 대답에 조직원 하나가 앞으로 쓱 나섰어요. 그는 키가 껑충하고 팔에는 보기 흉한 문신이 가득했죠. 사장님, 우리 두목님이 인내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냥 다른 가게들처럼 조용히 따르시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김진우 씨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을 쏘아봤어요. 30년 해병대 생활 동안 그는 이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들을 수없이 겪어왔거든요. 북한 특수부대와의 숨막히는 대치, 해외 파병 중 적대 세력과의 교전. 그에게 이 정도 압박은 큰 위협 축에도 끼지 못했어요. 내 가게 앞에서 비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김진우 씨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순하디순한 국밥집 사장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특수부대 출신 군인의 예리하고 냉철한 그런 눈빛이었죠. 조직원들은 순간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들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알았어요.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장님,
그들이 물러나자 김진우 씨는 가게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손님은 거의 없었죠. 저녁이 되자 옆 건물 술집 주인이 다시 찾아왔어요.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흑곰파와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 동네에서 너무 막강해요. 김진우 씨는 국밥을 끓이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불합리한 건 용납 못합니다. 하지만 사장님, 그들은 다른 가게들에게도 압력을 넣고 있어요. 저 국밥집이 문제라고 협박하면서요. 다들 사장님이 흑곰파에 굴복하길 바라고 있다고요. 김진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상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하지만 그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합니다. 불의에 굴복하는 순간 그들의 횡포는 더 심해질 겁니다. 술집 주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김진우 씨의 고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사장님, 다들 그렇게 삽니다. 여기선 다들 보호비를 내고 조용히 장사하는 게 최선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김진우 씨의 단호한 대답에 술집 주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다음 날, 흑곰파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이번에는 가게 앞뿐만 아니라 주변 골목까지 조직원들이 쫙 깔렸죠.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국밥집에 대한 온갖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요. 저 집 음식 먹고 식중독 걸렸대요.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던데? 찔레. 그뿐만 아니라 밤이 되자 몇몇 조직원들이 술에 취한 척하며 가게에 들어와 행패를 부렸어요. 그들은 일부러 술병을 던지고 테이블을 엎었죠. 김진우 씨는 묵묵히 그것들을 치웠어요. 그의 인내심은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였죠. 이틀, 사흘, 상황은 계속되었어요.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가게의 매출도 뚝뚝 떨어졌죠. 주변 상인들은 김진우 씨를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흑곰파의 보복이 두려웠던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최민수가 다시 가게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죠. 그는 텅 빈 가게를 휙 둘러보더니 한쪽 테이블에 털썩 앉았어요. 사장님, 순대국밥 한 그릇 주십시오. 김진우 씨는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떠서 그의 앞에 내려놓았어요. 최민수는 한 숟가락을 뜨더니 감탄사를 내뱉었죠. 이야, 정말 맛있네요. 이런 맛있는 국밥을 많은 사람들이 못 먹게 된 게 참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김진우 씨는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장님, 보십시오. 가게가 텅 비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겁니다. 그냥 보호비 내시고 평화롭게 장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진우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죠. 예전에는 손님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이제는 썰렁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죠. 저는 군인 출신입니다. 30년 동안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제가 보호한 건 힘없는 약자들이었죠. 이제 와서 불의에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최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도 해병대 출신이었거든요. 김진우 씨의 말에 어떤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두목님은 이런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직접 처리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최민수는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그는 돈을 놓고 가게를 나가려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죠. 맛있는 국밥. 감사합니다. 사장님. 부디. 조심하십시오. 그날 밤, 김진우 씨는 가게 문을 닫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지금까지의 인생을 쭉 되돌아봤. 해병대에 입대했던 20살 때부터 특수부대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시간들. 그리고 60의 나이에 은퇴하여 조용히 국밥집을 열기로 했던 결정까지. 그는 항상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왔어요.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었. 김진우 씨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내일이면 더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가 해병대 특수부대의 호랑이 교관으로 불렸던 이유는 단순히 가르치는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인한 의지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굳건함 때문이었죠. 김진우 씨는 주방으로 가서 내일을 위한 국밥 재료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어떤 압박이 와도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꿋꿋이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부산 유흥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새벽 2시
술집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싸늘한 긴장감이 거리에 감돌았.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진운의 순대국밥 앞에 나란히 끽하고 멈춰섰고 차에서 내린 15명의 사내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 중 맨 앞에 선 사람은 최민수였죠. 그는 지난 일주일간 김진우 씨의 국밥집을 압박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어요. 마동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며 오늘 밤에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라고 엄명을 내렸죠. 자, 들어가자. 최민수의 목소리에는 어쩐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는 왜인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지난 며칠간 그는 김진우라는 사람에 대해 뒷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죠. 김진우의 과거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거든요. 조직원들은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어요. 이른 새벽이었지만 김진우 씨는 여전히 가게에 있었죠. 그는 마치 그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조용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사장, 이제 끝이야. 최민수의 부하 중 하나가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그들은 가게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와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뻥뻥 차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죠. 오셨군요. 김진우 씨는 평온한 목소리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는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죠. 키 180cm의 다부진 체격이 드러났어요. 6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여전히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제 대화는 끝났습니다.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보호비를 내거나 아니면 가게를 접거나. 최민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눈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그는 이번에는 반드시 임무를 완수해야만 했어요. 선택할 것이 없군요. 김진우 씨의 대답은 칼처럼 단호했어요. 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최민수가 손짓하자 2명의 부하가 앞으로 쓱 나섰어요. 그들은 김진우 씨의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김진우 씨의 눈빛이 번개처럼 변했어요.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국밥집 사장의 눈빛이 아니었죠. 날카롭고 예리한 수많은 전장을 헤쳐온 백전노장 군인의 눈빛이었어요. 김진우 씨는 몸을 살짝 틀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눈 깜짝할 새처럼 빠르고 정확했죠. 멱살을 잡으려던 부하의 손목을 낚아채 단숨에 꺾어버렸고 부하는 어크하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풀썩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한 명은 너무 놀라 허둥지둥 뒤로 물러섰죠. 뭐야 이거? 가게 안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최민수는 앞으로 나서려다 자신도 모르게 멈칫했어요. 김진우 씨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었죠. 그 눈빛은 어디선가 본 것만 같았어요. 모두 물러서 최민수의 명령에 부하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최민수는 천천히 김진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 남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호랑이 교관님. 최민수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김진우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최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죠. 하사. 순간 가게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교관님, 최민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눈앞에 사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20년 전, 그가 해병대 수색대에 막 들어갔을 때 호랑이 교관으로 불리며 전설처럼 여겨지던 그 상사님을 여기서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최민수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그의 해병대 시절 가장 두렵고도 존경스러웠던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었거든요. 김진우 씨는 당시 해병대 특수부대의 교관으로 지옥같이 엄격하고 강인한 훈련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그는 살아있는 전설 그 최하사.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김진우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러운 국밥집 사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훈련장에서 부하들을 호령하던 서슬퍼런 교관의 목소리였죠. 최민수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교관의 명령에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했죠. 참, 죄송합니다, 교관님. 가게 안의 다른 조직원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들이 아는 한 최민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두려움을 모르는 행동대장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지금 이 초로의 노인 앞에서 쩔쩔매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행동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한부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닥쳐. 최민수의 고함에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그는 천천히 뒤돌아보며 부하들을 향해 으르렁거렸죠. 이분은 너희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네, 하지만 두목님이 내가 뭐든 책임질 테니 모두 물러나. 최민수의 단호한 명령에 부하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당황했어요. 그들은 이런 상황을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최민수는 다시 김진우 씨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아니, 교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김진우 씨는 최민수를 한참 동안 말없이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최 하사,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네. 교관님, 해병대 정신은 어디다 팔아먹었지? 최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부끄러움과 후회로 얼굴이 화끈거렸죠. 한때 그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해병이었어요.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대 후 냉혹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흑곰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던 거예요. 교관님,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김진우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눈에는 실망감과 동시에 일말의 이해심이 서려 있었죠. 모두 나가게. 김진우 씨의 명령에 최민수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게를 나갔어요. 최민수만이 남아 김진우 씨와 마주섰습니다. 교관님? 아니,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해병의 모습인가? 김진우 씨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민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는 그저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잊었나? 김진우 씨의 말에 최민수의 눈가가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훈련받을 때 매일같이 목청껏 외쳤던 해병대의 신조였어요. 하지만 사회에 나와 힘겹게 방황하는 동안 그 뜨거웠던 신조는 점점 희미해져 갔던 거죠. 이분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최민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인생이 다시 한번 송두리째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최민수는 흑곰파 아지트로 돌아와 마동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죠. 부하들은 멀찍이 서서 그를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의문과 혼란이 가득했죠. 뭐라고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마동철의 목소리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길길이 날뛰었죠. 죄송합니다. 두목님. 하지만 그 국밥집 사장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최민수의 대답에 마동철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뭐가. 그분은 제가 해병대 시절 만났던 교관님이십니다. 호랑이 교관으로 불리며 특수부대에서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마동철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최민수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눈에는 불신이 역력했죠. 그래서 과거의 인연 때문에 내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두목님. 그분은 단순한 교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전 전문가 중 한 분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건드린다면 최민수의 말에 마동철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는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너무나 맹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그런 늙은이가 우리 흑곰파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난 부산시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이다. 마동철의 자만심은 하늘을 찔렀어요. 그는 최민수의 어깨를 발로 툭 밀쳤죠. 내일 다시 가서 그 가게를 박살내버려. 아니면 넌 더 이상 흑곰파의 행동대장이 아니다. 최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 그는 마동철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어요. 김진우 교관님은 그가 인생에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알았죠. 이 결정이 자신의 흑곰파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진훈의 순대국밥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어요. 김진우 씨는 어제의 소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국밥을 정성껏 준비했죠. 그는 자신의 일상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어요. 변한 것이 있다면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었죠. 그들은 어젯밤 일어난 일을 아름아름 소문으로 들었고 김진우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사장님, 정말 흑곰파를 물리치셨다면서요.
옆 건물 분식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김진우 씨는 그저 빙긋 웃기만 했죠. 아닙니다. 그저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들이 모두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고 하던데요. 김진우 씨는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해 슬쩍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과거의 영광이나 명성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조용히 국밥을 끓이며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오전 11시 가게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최민수가 혼자 들어왔죠. 그는 더 이상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대신 단정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죠. 어서 오세요. 김진우 씨는 그를 평범한 손님처럼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최민수는 조심스럽게 카운터 앞에 섰죠. 교관님, 아니,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저, 흑곰파를 나왔습니다. 김진우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최민수를 찬찬히 살펴봤죠. 왜, 교관님을 다시 뵙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최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김진우 씨는 한동안 그를 말없이 쳐다보더니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앉게.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지. 최민수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김진우 씨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떠서 그의 앞에 내려놓았죠. 최하사,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네? 내가 이 예순의 나이에 국밥집을 새로 연 것처럼 말이야. 김진우 씨의 따뜻한 말에 최민수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어요. 그는 20년 만에 다시 올바른 길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죠. 사장님, 조심하십시오. 마동철은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말게. 난 내 국밥이나 끓일 뿐이야. 김진우 씨의 담담한 대답에 최민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죠. 왜 호랑이 교관이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존경의 대상이었는지를요.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과 정의로움 때문이었어요. 최민수가 떠난 후 가게는 평소보다 손님이 훨씬 많아졌어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흑곰파도 건드리지 못하는 국밥집 사장이라는 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호기심에 또는 그토록 맛있다는 국밥을 먹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전직 특수부대원이세요? 저기, 사장님, 혹시 무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김진우 씨는 쏟아지는 모든 질문에 그저 온화한 미소로 답할 뿐이었어요. 그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지금 이 순간 맛있는 국밥을 만드는데 온전히 집중할 뿐이었죠. 저녁이 되자 흑곰파 조직원 몇 명이 가게 앞에 어슬렁거리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가게를 힐끔힐끔 관찰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 사람이 진짜 호랑이 교관이라고 행동대장이 갑자기 깍듯이 사과를 하다니. 대체 저 사람 정체가 뭐야? 조직원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들은 마동철의 지시를 받고 오긴 했지만 최민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가게 사장에 대한 심상치 않은 소문을 듣고 잔뜩 당황한 상태였죠. 그날 밤 마동철은 자신의 아지트에서 분노의 차물건들을 집어던지고 있었어요. 그는 최민수의 배신과 계획의 실패에 길길이 날뛰었죠. 감히 나를 거역해.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다른 부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직접 가서 그 국밥집을 박살내버려? 이건 내 명령이다. 하지만 마동철은 알지 못했어요. 이미 그의 조직 내부에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최민수의 결정은 다른 조직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특히 과거 군 복무를 했던 조직원들은 호랑이 교관의 전설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한편 김진우 씨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닫고 주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걱정하지 않았죠. 그는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고 항상 자신의 신념대로 꿋꿋이 행동해 왔으니까요. 내일도 다르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날 밤 부산 유흥가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흑곰파의 조직원들은 더 이상 거리를 활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조용한 긴장감 속에 잠겨 있었죠. 상인들은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의아해했어요. 20년간 이어져 온 흑곰파의 철권 통치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 유흥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어젯밤의 소문은 이미 상인들 사이에서 삽시간에 퍼져 있었고 모두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숨죽이며 긴장하고 있었죠.
진운의 순대국밥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게를 힐끔힐끔 바라봤죠. 정말 흑곰파와 싸웠다면서 사장님이 전설의 특수부대 교관이래. 마동철이 오늘 직접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김진우 씨는 평소와 똑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묵묵히 국밥 준비를 시작했죠. 육수를 정성껏 끓이고 순대를 손질하고 양념을 준비하는 그의 모습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오전 11시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손님은 국밥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었죠. 그는 주변 슈퍼마켓 주인이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마동철이 직접 온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김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사장님, 마동철은 이 동네에서 20년간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경찰도 정치인도 그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국밥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 김진우 씨의 단순한 대답에 슈퍼마켓 주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게를 나갔죠. 시간이 흐르면서 가게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상인들, 주민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까지. 그들은 모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숨죽이며 지켜보기 위해 왔어요. 흑곰파의 지배에 누군가가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검은색 고급 승용차 3대가 위압적으로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 중앙에 있는 사람이 바로 마동철이었죠.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격은 여전히 산처럼 다부졌고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어요. 마동철은 주변을 휙 둘러보았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저도 모르게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어요. 그의 위압감은 실로 대단했죠. 그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그 뒤를 10명의 부하들이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가게 안에는 이미 몇몇 손님들이 국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동철 일행이 들어오자 허둥지둥 자리를 떴죠. 순식간에 가게는 텅 비었고 오직 김진우 씨와 흑곰파 사람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김진우라고 하던가. 마동철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어요. 그는 가게를 쓱 둘러보더니 가운데 테이블에 털썩 앉았죠. 네, 접니다. 김진우 씨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는 여전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죠. 내가 누군지 알겠나. 흑곰파 두목 마동철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진우 씨의 담담한 대답에 마동철은 싸늘한 냉소를 지었어요. 그래, 나는 이 동네를 20년간 통치해온 사람이다. 내 허락 없이는 어떤 사업도 여기서 시작할 수 없어. 국밥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 김진우 씨의 단순한 질문에 마동철은 잠시 당황했어요. 그는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내 말이 농담으로 들리나 이 가게를 당장 접지 않으면 국밥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 김진우 씨는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죠. 마동철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콱 내리쳤어요. 감히 나를 무시해. 바로 그 순간 가게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최민수가 들어왔어요. 그는 더 이상 흑곰파의 행동대장이 아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했죠. 마동철은 최민수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너 감히 여기에 온 거냐. 최민수는 말없이 김진우 씨 옆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것은 다시 찾은 자신감과 확고한 결의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두목님, 이제 그만두십시오. 이분은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마동철은 코웃음을 쳤어요. 내까짓게 감히 나에게 명령해. 내가 너를 이 자리까지 올려준 사람이다. 이분은 제가 해병대 시절 만났던 호랑이 교관이십니다. 우리나라 특수부대에 살아있는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을 건드리는 것은 닥쳐, 내가 그런 걸 신경 쓸 것 같아. 마동철은 부하들에게 손짓했어요. 이 가게를 박살내버려. 그리고 이 늙은이를 끌고 가.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부하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망설였죠. 최민수의 말은 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과거 군 복무를 했던 부하들은 호랑이 교관의 전설을 익히 알고 있었고 다른 부하들은 최민수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뭐야,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마동철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직접 앞으로 나섰어요. 그럼 내가 직접 처리하겠어. 마동철이 주먹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진우 씨의 눈빛이 섬광처럼 변했어요.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국밥집 사장의 눈빛이 아니었죠. 특수부대 교관으로서 수십 년의 경험과 관록이 담긴 예리하고도 냉철한 눈빛이었어요. 김진우 씨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는 마동철의 주먹을 간단히 피하고 그의 손목을 낚아채 단숨에 꺾어버렸어요. 마동철은 끄아악 하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바닥에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기? 이런 순간 가게 안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마동철은 20년간 부산 유흥가의 절대적인 지배자였거든요. 그런 그가 지금 한낮 국밥집 노인 앞에서 힘없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들어보게, 마동철 씨. 김진우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단호했습니다. 난 그저 조용히 국밥이나 끓이며 살고 싶을 뿐이야. 더 이상 나와 내 가게를 괴롭히지 말게. 그는 마동철의 손목을 놓아주었어요. 마동철은 비틀거리며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굴욕감으로 일그러졌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그의 말은 채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게 밖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다급하게 소리쳤죠?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순간 마동철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게 밖으로 보니 여러 대의 경찰차가 도착해 있었고 경찰들이 가게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어요. 마동철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갈치, 폭행, 협박 등 여러 혐의로 현재 수사 중입니다. 경찰 간부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마동철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마동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는 자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내가 언제? 경찰은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을 모조리 연행했습니다. 가게 밖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우레와 같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20년간 이어져온 공포의 지배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민수는 김진우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관님? 아니, 사장님. 어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흑곰파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요. 김진우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잘했네. 최하사. 이제 진짜 해병답게 살아가게. 최민수의 눈가가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진정한 자신을 찾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사장님 앞으로는 정말 바르게 살겠습니다. 경찰과 흑곰파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가게는 다시 평소의 조용함을 되찾았어요. 김진우 씨는 묵묵히 주방으로 돌아가 다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죠. 그에게 있어 이 모든 일은 그저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일 뿐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그저 국밥을 끓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가게 밖에서는 사람들이 김진우 씨를 영웅처럼 떠받들었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랑이 교관의 진정한 강인함이었어요. 화려한 영광이나 시끄러운 명성보다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김진우 씨의 방식이었습니다. 마동철의 체포 소식은 부산시 전체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20년간 유흥가를 장악했던 흑곰파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경찰은 마동철뿐만 아니라 흑곰파의 주요 간부들을 모조리 체포했고 그들의 불법 자금과 자산을 압류했죠. 갑자기 부산 유흥가에는 새로운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운의 순대국밥은 부산시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되었어요. 전설적인 해병대 호랑이 교관이 운영하는 국밥집이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사람들은 그 국밥 맛뿐만 아니라 그 특별한 사연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구름처럼 찾아왔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진짜 특수부대 교관이셨대. 흑곰파를 혼자서 다 물리쳤다던데. 정말 대단하지 않아. 국밥 맛이 진짜 대박이라더라. 인생 국밥이래. 손님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김진우 씨는 변함없이 묵묵히 국밥을 끓였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소문이나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최고의 국밥을 만들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할 뿐이었죠. 어느 날 아침, 최민수가 가게를 찾았어요. 그는 이제 청소년 센터에서 일하며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돕고 있었죠.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맑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김진우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최 여사. 자네도 건강해 보이는군. 네. 사장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해병대에서 배운 강인한 정신력과 규율을 알려주고 있죠. 김진우 씨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떠서 최민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잘하고 있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야. 최민수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국밥을 받았어요. 그는 국밥 한 숟가락을 뜨더니 환하게 미소 지었죠. 사장님, 부산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흑곰파가 사라지고 난 뒤 상인들이 더 이상 보호비를 내지 않아도 되니 모두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김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역시 변화를 느끼고 있었죠. 과거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유흥가가 이제는 한결 평화로워졌어요. 가게들은 더 늦게까지 환하게 불을 밝혔고 사람들의 표정도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부산 유흥가에서 조폭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모두 사장님 덕분입니다. 최민수의 말에 김진우 씨는 손사래를 쳤어요. 내 덕이 아니야? 그저 각자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지. 하지만 사실 김진우 씨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의 용기와 단호함이 부산시 전체의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것이었어요. 마동철의 체포 이후 다른 지역의 조직 폭력배들도 감히 부산시를 넘보지 못하게 되었죠. 호랑이 교관의 전설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이었어요.